마흔 전에 종잣돈 1억을 모아서 자기 집을 사라라고 이야기하는 제목이 있네요. 마흔 전에 종잣돈 1억을 모아라. 그리고 1억을 모으고 난 이후에 집을 사라라고 하는데 도대체 1억을 모아서 얼마짜리 집을 빚내서 사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뭐 대략 3억짜리 집이다라고 하면 2억을 대출해야 되는 거고, 4억짜리 집이면 3억을 대출해야 되는 거고, 5억짜리 집이면 4억을 대출하라는 거죠. 제가 이제 좀 납득하기 어려운 건 이 이야기의 기저에는 뭐가 깔려있냐. 빚을 내라, 대출을 내라, 마흔 전에 대출 내라. 그래서 대략 한 30년 이상 빚 내가지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내라, 이 말로 이제 그냥 들리는 겁니다. 마흔 전에 집 사고 빚 내가지고 은행에다가 매달 원리금 상납하는 금융노예로 살라, 이렇게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노예를 양산해서 뭐 하려는 걸까요? 그냥 군말 없이 직장에서 꾸역꾸역 시키는 것, 아무런 비판 없이 그냥 일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좀 별로이네요. 마흔 전에 집을 사라. 마흔 전에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마흔이 아니라 40대 중반, 후반, 50대 이때가 집을 살 좀 그래도 가능성이 높은 시기가 아닌가라고 이제 조심스레 이제 짐작을 해보고요. 결국에는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으면 사면 되는데, 아니 왜 집을 사는 데 있어서 대출을 기본적으로 바닥에 깔고 이제 이야기하는지, 그게 좀 별로인 거죠. 결국은 이제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빚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게 하기 위해서 좀 의도적으로 좀 세뇌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상이든 아니면 이 온라인 상에서 이제 현금 1억, 현금 2억 이렇게 치면 뭐라고 나오냐면, 현금 1억, 현금 2억으로 살 수 있을 만한 집,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실제로 집값이 1억이다, 2억이다가 아닙니다. 실제로 집값은 5억이고 6억인데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최대치로 땡겨서 받고, 또 혹은 전세금을 최대한 이제 다 이제 감안해서 이제 갭이라고 하죠. 갭, 집값과 전세값 차이, 그 금액만큼이 한 1억에서 한 2억 정도 되는 집들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집을 사라고 이제 부추기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너무 무리하게 집을 사라고 계속 부추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이제 그래도 별로 반응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사는 게 힘들어서, 먹고 사는 게 최우선이어서 부동산에 대한 욕심을 가지 않는다. 더군다나 2016년, 2017년하고 비교하면 지금 집값이 3배, 4배, 심한 경우에 5배 오른 것도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예 그냥 쳐다보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2015년, 2014년 이쯤에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한 4억대였답니다. 지금은 한 11억, 12억쯤 되는 것 같습니다. 대략 그 정도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한 3배 오른 거죠. 평균의 함정이니 뭐니 이런 거 다 감안하고 듣는다 하더라도 3배는 너무 과도하죠.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이제 부동산 가격으로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우려스럽죠. 좀 많이 황당하기도 하고요. 이게 뭔가 싶은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 같습니까? 아니면 비정상 같습니까?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죠? 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걸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될까요? 참으로 혼란스럽고 참으로 막막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 지금의 현실은 이제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닥치고 그냥 빚내고 살라고 그냥 강요하는 듯한 느낌도 들죠. 이게 지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지내야 되려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려나, 고민이 드는 게 당연한 거고,
안타깝고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각자 자신의 삶을 잘 챙기려고 애쓰는 거, 그게 더욱더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 자신한테 항상 이런 얘기 하려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함부로 남들하고 비교질 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감사하고 살고 현재 처지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게 낫겠다. 무리하지 말자. 성실하게 살자. 착실하게 지내자. 네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정해질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지내보려 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든 간에 살아가는 게 쉬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각자의 처지에 맞춰서 좀 멀리 내다보고 열심히 살아가면, 그러면 또 나름의 가능성, 나름의 길이 열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각오로, 그런 다짐으로 지내자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특별할 거 없고 대단할 거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잘 지켜나가면, 잘 챙겨나가면, 그러면 충분하지 않겠냐, 그러면 괜찮지 않겠나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다들 사는 게 빡빡하고 다들 사는 게 힘들 수 있다. 그래도 해보자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누구든 간에 각자 자기의 처지,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직하게 살아가자. 확실하게 살아가자. 땀 흘리고 살자. 노력하며 살자. 남의 수고를, 남의 노력을 폄하하려 하지 말자. 남들이 노력해서 뭔가를 이뤄내면 축하해주자. 시기하고 질투하고 끌어내리려고 하지 말자.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끌어내리려고 그러다 보면 나의 삶도 같이 끌어내려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신이 조금이라도 남들에게 뭔가를 베풀고 남들에게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그거 감안해가지고 좀 최대한 남들을 좀 이렇게 챙겨주기도 하자. 남의 서지를 헤아려 봐주기도 하자. 그러면 조금이라도 내 삶이 괜찮아지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아무쪼록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과 기대가, 가능성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말처럼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우직하게 잘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내면, 그렇게 살아가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마음을 먹어봅니다. 이상입니다.